플라이트 플래너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스카이 벡터와 이제 비교를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KIXD에서 C75로 가는 출발, 도착, 그리고 추천 경로를 볼 수 있죠. 그걸 한번 짜볼 거고요. 스카이 벡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도착지 공항에 마우스만 올려 놓으면 바로 어느 활주로에 어느 차트가 붙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르면 바로 차트를 볼 수 있고, 그 차트에서 어디를 통해서 트랜지션을 통해서 들어갈지 정할 수 있죠. 맵과 동시에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여기가 피하고 피아, 여기는 유럽, 그 다음에 완루, 이런 식으로 해서 맵을 보면서 직접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 여기 보시면 이게 투명하죠. 약간 반투명 해가지고 그 밑에 항로가 있는지 보여요. 이게 이제 스카이 벡터의 방식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레이어 뭐 이것저것 있죠. 바람 방향, 플라이트 플래너에서는 한 가지 문제가 이 화면이 너무 작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루트를 열면 이쪽이 차지하는 화면이 너무 커서 정작 맵이 보여지는 구간이 너무 작습니다. 여기서는 차트를 이렇게 열면 물론 차트가 차지하긴 하지만 그 전에는 출발, 도착, 그 다음 경로 할 때는 제법 맵이 크죠. 여유 공간이 크지만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크게 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설정을 한번 해두면 기억을 합니다. 이 웹브라우저를 껐다 켜도 기억을 합니다. 하이로 바꿨다, 뭐 로우로 바꿨다. 에어포트, 나부 에이드, 이건 이제 이게 보여지는 거를 이제 정하는 거죠. 어떤 걸 보여지게 할 것이냐. 이렇게 쭉 내려오죠. 근데 이제 여기가 좀 문제 되는데, 그 금지 구역들, 비행 제한 구역들의 이 순서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원래는 가장 센 게 프로히비티드고, 그 다음에 리스트릭티드가 그 다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워닝, 그 다음에 알러트, 그 다음에 마지막이 모아 구역입니다. 밀리터리 오퍼레이션 에어리어. 이게 가장 약한 거예요. 데인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색깔 순서가 지금 잘못되어 있죠. 막 뒤섞여 있는데 아마 비행 금지 구역 관련해서 잘 모르는 분이 프로그래밍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다음에 보시면 좀 이렇게 영역을 좀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 윈드가 지금 너무 자, 여기까지는 이제 됐고요. 이쪽은 기억을 해서 한번 설정해 두면 자기 취향 따라 별 상관이 없는데, 이쪽은 매번 다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 열 때마다 다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에어크래프트를 이제 C208B 캐러반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거를 다음에 웹브라우저 열 때는 다시 설정을 해야 돼요. 왼쪽이 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체가 풀업기인데 풀업기에 맞지 않는 설정 값이 기본 값으로 들어가 있죠. 이게 아마 개발하신 분이 에어라이너만 모시는 분인 것 같아요. 주력으로. 풀업기는 잘 몰지 않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우 IFR 항로는 사용하지 않는 하이 IFR 항로나 DCT 항로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마 프로그래밍을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픽스들도
하이 IFR, 로우 IFR 구분이 잘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발 도착을 먼저 입력을 한 다음에 Suggested Route 들어가야죠. 그렇죠? 출발 도착 누른 다음에 Suggested Route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워크플로우 작업 순서대로 이렇게 물 흐르듯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 먼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Suggested Route로 올라가는 약간 좀 꼬여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렇게 하여튼 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경로가 생성됐으니까 이거 이대로 비행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지금 아직도 미비한 부분들도 있고 또 로우 IFR 풀업기용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에어라이너를 위한 플래너인 듯 보이기 때문에 그 풀업기랑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일단 이 올라스라고 하는 부분은 이륙을 해서 올라스까지 직진하는 그런 경로로 보이는데 이게 저기 에어라이너에서는 사용하는데 풀업기에서는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요거를 스카이벡터에서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딜리트를 하려고 하면 만약에 이걸 지우려고 하면 이렇게 옮긴 다음에 밑에 보면 딜리트가 있죠. 얘는 지금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여기 휴지통이 보입니다. 요거는 아마 나비그래프 방식과 비슷한 것 같아요. 스카이벡터 방식이 훨씬 편하죠. 한 가지 사용법만 드래그 앤 드롭 한 가지 사용법만으로 첨가도 되고 삭제도 되고 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만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스카이벡터 방식이 훨씬 편한데 이거는 추가할 때와 삭제할 때 방식이 다르죠. 그리고 여기 지금 녹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에어스페이스 영역 표시입니다. 요거는 델타 스페이스거든요. 보시면 델타 스페이스인데 지금 여기 녹색 똑같지 않냐? 이게 아니에요. 이건 공항 표시고 VFR에 가보면 VFR 맵에서는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한다. 에어스페이스를 VFR에서만 그렇습니다. 로우 IFR에서는 아예 표시 자체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로우 IFR 맵인데도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색깔도 틀렸어요. 녹색이면 안 됩니다. 파란색 점선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녹색 실선으로 되어 있죠.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파란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브라보 스페이스거든요. 요거는 정상적으로 맞게 했는데 브라보 스페이스 파란색 실선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 맞게 했는데 이 부분은 틀렸죠. 녹색은 공항 표시입니다. 지금 근데 공항을 파란색으로 해놨어요. 파란색은 이제 관제탑이 있다는 뜻이긴 한데 관제탑이 있다는 뜻이긴 한데 VFR 맵에서는 파란색이지만 로우 IFR 맵에서는 녹색으로 표시가 돼야 이제 맞습니다. 약간 좀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씩 뭐 수정을 해보죠. 지금 이 밑에 항로가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는 항로 이렇게 쭉 가는데 이 항로가 보이지 않잖아요. 불투명하다는 거죠. 투명하지 않고 밑에 이렇게 젖혀보면 분홍색 상태에서는 반투명해지지만 이걸 놓으면 보라색이죠. 스카이벡터에서는 밑에 선이 다 보입니다. 반투명하기 때문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얘가 이제 Suggested Route 또는 Auto Route 버튼을 눌러서 항로를 짰으니까 얘 맞게 항로가 짜졌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세요. 요거를 이렇게 하면 밑에 항로가 없어요. 한번 이 항로가 없는 데다 이렇게 선을 그어 놓는 걸 보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부분을 다 일일이 들춰가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모든 부분을 다 일일이 들춰가면서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잘못 그어진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스카이벡터에서는 굳이 들출 필요 없이 밑에가 다 반투명해서 다 보이죠. 그런 차이가 있고요. 자, 에어라이너는 뭐 이렇게 와서 선회를 하는데 약간 직선 비행 거리가 좀 필요하긴 한데, 프롭기는 400피트만 고도를 AGL 기준으로, 하이트 기준으로 400피트만 올리면 주변에 다른 기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선회를 해서 항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4마일 반지름인데요. 4마일이면 뭐 3000피트 정도 올라갈 수 있어요. 상승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굳이 올라스까지 가서 직진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웨질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 올라스라는 포인트 자체가 좀 특이한 경우죠. 하이 IFR도 아니고 로우 IFR도 산 이름입니다. 스카이벡터에서는 올라스라고 하는 포인트 자체가 없어요. 로우 IFR에 없습니다. 이거는 에어라이너 전용의 픽스인데 보여지고 있다. 출발 절차를 이제 할 건데요. 스카이벡터에서는 이제 바람 방향을 보통 이제 현실 세계용 사이트거든요. 스카이벡터는 이거는 게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바람 방향과 게임에서의 바람 방향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게임에 가서 바람 방향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출발 활주로를 이제 살펴봅니다. 출발 활주로가 뭐가 있냐는 이렇게 마우스만 올리면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대충 4번을 이렇게 해서, 이 차트는 착륙할 때 쓰는 거지만 하여튼 활주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으로 이렇게 해서 맷줄로 들어간다. 스카이벡터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죠. 플라이트 플래너에서는 이 공항에 몇 번 활주로가 있는지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눌러보고 체인지 런웨이를 먼저 눌러본 다음에야 볼 수 있는데, 일일이 읽어야 돼요. 5132, 7739, 18번과 36번은 지금 노란색도 들어왔고, 또 길이가 프롭기가 이착륙하기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거 사용하지 않고 4번 또는 22번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냥 4번으로 할게요.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셀렉트 이렇게 하죠. 스카이벡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되냐면요. 아무거나 누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바로 시각적으로 18번, 36번, 22, 4번 있다. 그럼 내가 4번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착륙할 때만 쓰는 차트긴 하지만 활용하기 나름인 거죠. 그래서 4번 됐고, 자, 여기가 문제인데요. 보시면 VOR 이름이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들춰보고, 일일이 다 들춰보고, 여기는 잘못 그어졌구나.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줍니다. 그 다음에 노리스라고 하는 이 포인트도 좀 특이한데요. 로우 IFR용 픽스가 아니에요. 노리스가. 로고스 아래쪽에 노리스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는 모양인데, 로우 IFR 차트, 이게 미국 정부 공식 차트입니다. 여기가 미국 땅이고요, 지금. 그런데 로우 IFR 연방항공청 차트에 없어요, 픽스가. 그럼 어떤 픽스냐면 이렇게 하이 IFR용 픽스예요. 하이 IFR에 사용하는 픽스예요. J181. 미국에서는 18,000피트 이상에서 사용하는 픽스인데, 지금 이 기체가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10,000피트까지만 올라가려고 설정을 해놨는데, 이게 18,000피트 이상에서 사용하는 픽스가 여기 잡혀 있죠. 보시면 이거는 그 플래너는 적어도 로우 IFR용 플래너는 아니다. 에어라이너용 플래너다. 이렇게 약간 좀 용도가 제한된다는 걸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죠.
요거를 지우기 귀찮으면 그냥 옆으로 옮겨주고요. 자, 여기가 또 문제인데요. 스카이벡터에서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어떤 활주로가 있는지 미리 알 수 있고, 거기서 내가 뭐 VOR로 착륙할 건지 알라브로 착륙할 건지 바로 마우스만 올리면 바로 한꺼번에 선택이 가능하죠. 그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내가 초기 접근 지점 Initial Approach Fix, 여기도 Initial Approach Fix고 여기도 Initial Approach Fix입니다. 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로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선택을 해서. 또는 여기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또는 VR라고도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옵션이에요. 여기로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는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요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바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는 옵션이고 여기 그다음에 지금 선택 안 한 이쪽에 있는 세 군데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되니까 이렇게 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행을 할 수도 있는데 차트에서는 이쪽이 그래도 추천되는 트랜지션이다 라고 해서 명시를 해준 거니까 웬만하면 이쪽으로 와라 뭐 이런 뜻이죠.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플라이트 플래너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활주로가 뭐가 있는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바로 알 수가 없어요. 뭐 마우스만 올린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체인지 런웨이로 들어가서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값 31이라는 게 무의미해요. 이거는. 자, 조금 기다리면 이제 풍속 뭐 이런 거 뜨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어느 활주로에 알라브가 있는지, 어느 활주로에 ILS가 있는지, 어느 활주로에 VOR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나마 알 수 있는 거는 요거는 좀 적당하고 요건 약간 짧은 것 같다. 그리고 여기는 바람 방향이 좀 그렇다. 13번은 가능하고 18번 좀 그렇고 31번 가능하고 36번 좀 그렇다. 13번 아니면 31번인데 바람 방향으로 볼 때 그냥 13번으로 하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31번이 기본값이었으니까 그냥 31번으로 하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만약에 31번이 기본값이니까 우리 31번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접근을 해야죠. 이렇게 돌아서 활주로가 이렇게 올라가야 31번이니까 이 그 활주로에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를 모르면 문제가 하나 생길 수 있는데요. 그거는 활주로가 양방향이잖아요. 하나의 활주로만 있어도 양방향으로 이착륙이 되죠. 그 상태에서 한쪽에만 알라브가 붙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반대쪽에서 착륙을 하게 될 경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웬만하면 31번으로는 들어오지 마라 라고 하는 약간 강한 부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쪽에만 알라브가 있다는 게 13번에만 알라브가 있다는 게 31번 쪽으로는 웬만하면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값이 31번으로 놔두기가 되게 쉽죠. 하여튼 뭐 어찌어찌 13번으로 우리가 이제 점프했다고 쳐보죠. 13번으로 점프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죠. 13번이면 이렇게 돌아서 내려와야 되는데 어프로치에 오토 셀렉트 눌러주면 이렇게 들어오죠. 여기까지 진행했는데 머리 아파다 지금.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잘 됐겠지라고 생각하고 손을 뗄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아차 하면서 손을 뗄 수가 있는데 더 이상 수정을 안 하고 이대로 비행하려고 할 수 있는데요. 플라이트 플래너는 No Procedure Turn 그 룰이 있는데 그거를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룰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No PT라고 되어 있죠. Procedure Turn이라는 거는 이 한 바퀴 도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No Procedure Turn을 거쳐서 그러니까 여기를 거쳐서 들어오면 한 바퀴 돌지 않고도 거쳐서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공항으로 활주로로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바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IAF, Initial Approach Fix라고 여기 이렇게 세 군데 붙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를 거치지 않고 PI에서 유럽으로 바로 직진했다. 여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진하는 경우는 노피티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바퀴 돌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프로세저턴의 그 규칙인데요. 예, 그 규칙 때문에 여기를 거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를 괜히 쓸데없이 거치는 게 아니고, 예,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를 이렇게 돌면 되지 않냐, 바로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 규칙이 있기 때문에 완루를 거쳐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PT 그 룰이 적용이 안 돼 있죠. 근데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이제 알려면 차트를 봐야 되는데, 차트 버튼 누르면 차트와 맵을 동시에 볼 수가 없어요. 스카이벡터에선 차트와 맵을 동시에 보면서 수정을 하는데 얘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머리가 나쁜 사람은 이거 암기가 안 돼요. 완루와 유룹이라는 철자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암기를 하고 나서 다시 지도로 와서 지금 여기 완루라고 하는 철자 지금 기억나세요? 여기다 입력을 하던가, 두랍 자리를 지우고 여기다 완루라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 있겠어요? 엔터. 에러가 났네요. 예. 뭐 때문에 에러가 났는지 모르지만, 이거 기억이 잘 쉽지 않다. 눈으로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스카이벡터와 차이가 있죠. 스카이벡터에도 여기 완루라고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차트 보면서 입력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지금 그게 안 돼 있죠. PT 프로세저턴 룰도 적용이 안 되고, 오토 셀렉트가 좀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뭐 때문에 에러가 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비행을 할 수 있다. 왜 에러가 났을까요? 지금 다시 엔터 누르니까 에러가 안 뜨긴 하네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FS 이코노미에서 주로 이제 풀업기를 날리고 있는데, 풀업기 비행을 위한 로우 IFR 비행용으로는 좀 힘들다. 특히 여기는 이제 제가 많이 비행을 하는 지역이라서 좀 많이 눈에 익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제가 처음 가보는 지역, 뭐 아프리카라든가 뭐 그런데 처음 가보는 지역에 뭐 남미라든가 그런 데서 비행을 할 때는 항로가 이상하게 짜여져 있어도 그거를 제가 알아차리기가 쉽질 않아요. 이게 투명하냐 반투명하냐 그거 하나 가지고도 그런 문제를 이제 겪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